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공중보건 담당하고 있는 김영입니다. 자,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누가 이길게요? 햄릿이 이겼습니다. 이 사람이 사실은 결정장애 증후군이 있었다면서요. 그렇지? 결정을 못해서 그렇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사람들도 되게 그렇죠. 우리 음식점 가서도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럼 맨날 하는 말 아무거나. 그래서 어떤 식당에 가니까 진짜 메뉴판에 아무거나가 있습니다. 모르셨어요?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거 미리 받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항상 4개의 문항 중에서 2개가 이건지 저건지 우리 가뜩이나 결정장애 증후군이 있는데 그걸 조금 더 심화시킨 게 이 문제집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게다가 또 어떤 거는 분명히 다 맞는데 제가 이제 틀렸다고 우기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혼란시키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작은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거보다 더 큰 세계가 있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한 거고요. 다 이러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막 화도 나고 그럴 거예요. 근데 화도 삭히시고 이런 문제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2문제 정도는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우기는 문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고방식이 이럴 때는 이렇게 피해가야지, 이럴 때는 이렇게 선택해야지 이런 거를 연습해 드리려고 이렇게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좀 쭉 가다 보면 또 쓰는 것도 있을 거예요. 쓰는 거. 이거는 반드시 외우시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는 책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 머릿속에서 좀 끄집어내라고 제가 아예 빈칸으로 남겨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따라와 주시면 이제 좋은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죠? 네. 이 정도 잔소리 좀 하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워낙 책이 두껍다 보니까 들어가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1차 보건의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거 나와 있습니다. 자, 국가가 지역 주민의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보건의료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2번입니다. 그럼 답은 1번인가? 자, 2번입니다. 기본 예방접종과 모자 보건 사업이 주로 제공되는 지역 내 보건의료이다. 맞아요? 다 맞아? 그럼, 문제가 잘못 나왔나? 그치? 자, 3번입니다. 주민들의 참여로 비용이나 활용면에서 쉽게 이용 가능한 보건의료이다. 네, 이것도 맞아요. 다 맞아요, 진짜? 자, 4번이에요. 주민들이 현재 거주하는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보건의료이다. 아니죠. 뭐가 마음에 안 드세요? 모든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모든은 뭘로 고칠까요? 네? 1차 보건의료 수준이죠. 그러면 수준에는 1차도 있고 2차도 있고 3차도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보건의료가 아니라 1차 보건의료 수준이에요. 그럼 4번은 분명히 틀렸습니다. 그럼 다시 시작할까요? 자, 1번. 뭐가 틀렸어요? 국가가 지역 주민의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보건의료이다. 실망인데? 우리 친구들한테 실망인데, 이거? 딱 보자마자 틀렸다고 느끼셔야 되는데. 네? 지역, 보건의료이다. 맨 앞에가 틀렸는데? 국가가 제공하는 거예요? 1차 보건의료가? 그러면 상위 하달식이에요?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 지역사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가 아니라 지역 주민이 알아서 하는 거다. 그래서 하위 상달식이다.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 지역사회 보건으로 갔다. 이렇게도 표현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1번은 앞에부터 틀렸습니다. 앞에부터. 자, 그리고 2번은 자, 기본 예방접종과 모자 보건 사업이 주로 제공되는 지역 내 보건의료이다. 이것도 역시 마음에 안 들죠. 뭐가 있어요? 우리 주로. 근데 9가지 필수 사업이 있었던 건 아시죠? 예, 1차 보건의료 9가지 필수 사업. 그래서 우리 물도 공급하는 거 있었었고, 그때 우물물 뭐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9개 필수 사업을 하는 거지, 얘네만 주로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고요. 결국 답은 3번이에요. 주민들의 참여로 비용이나 활용면에서 쉽게 이용 가능한 보건, 이거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주민들의 참여, 쉽게 이용 가능한 이런 거 다 있었습니다. 답은 3번. 자, 2번입니다. 자, 윈슬로우가 공중보건 정의에서 공중보건의 목적 실현을 위해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분야. 이거 외우긴 외웠었는데, 그죠? 웬만하면 자신 있을 텐데. 자, 1번, 개인위생에 대한 보건교육. 예,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2번,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뒤에 사회제도의 개발.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3번, 질병의 조기 진단과 임상치료를 위한 의료, 그리고 간호서비스의 조직화. 조금 단어가 이상하긴 하는데 이건가? 자, 4번 환경위생관리와 감염병관리 분명히 있었습니다. 답은 3번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3번은 약간 뭔가 조금 이상해요. 그럼 어떻게 오실까요?
간호봉사의 조직화. 간호봉사의 조직하고, 그리고 질병이 조기진단과 임상치료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치료를 위한 의료 이렇게 있었죠. 임상치료도 있고 뭐 저혈치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임상치료가 아니라 그냥 치료를 위한 의료 및 간호봉사의 조직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죠. 그래서 답은 3번. 자, 세 번째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회원국이 내는 회비로 유지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회원국에 대한 가장 중요한 기능에 해당하는 것 뭘까요? 이거는 제가 특별히 가르쳐드린 적은 없는데 회원국한테 회비를 받아 뭔가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회원들한테. 예, 1번. 기술적 지원, 자문이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재정적 지원은 거의 안 하긴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못 사는 나라가 약이 없대. 그럼 약을 사다 주기도 합니다. 예, 그런 걸 뭐 재정적 지원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약도 이렇게 준다. 못 사는 나라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나 회원국에게는 기술적 지원이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답은 1번인 거고요. 자, 4번, 요건 웬만하면 쉽겠다. 자, 윈슬로우 공중보건학이 추구하는 목적, 올바르지 못한 거. 답은요? 1번이죠. 이런 건 없었고, 뭐에 썼었죠? 건강의 유지, 증진, 결국 생명 연장이에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생명 연장입니다. 그래서 답은 일단 1번, 올바르지 못한 거니까 1번 하시면 되고요. 자, 5번입니다. 예방의학과 공중보건학을 비교한 거다. 비교 내용이 잘못된 것은 자, 목적은 두 개가 거의 비슷하다 그랬고 1번 자, 개인, 대상, 예방의학 맞나요? 예, 지역사회 맞지요? 2번은요. 자, 질병 예방 건강 증진이고 사회 불건강 요인의 제거, 집단 건강 향상 도모. 맞지요? 옳죠, 맞습니다. 자, 3번은요. 자, 요게 반대네. 지역사회 보건 통계 자료가 공중보건이죠. 그러나 임상적 진단은 예방의학이다. 자, 문제결 얼추 맞을 것 같아요. 요것도 쉽습니다. 답은 3번. 자, 6번. 우리 이제 웬만하면 이제 역사 얘기는 다 알고 있는데, 자, 봅시다. 자, 여명기래요. 여명기 하면은 근세기. 그럼 근세기 하면은 라이트, 레프트, 프론트, JCTV. 예, 아실 겁니다. 자, 체드윅 맞지요? 예, 맞아요. 영국 근로자 위생 상태. 자, 프랭크 최초의 보건학 위생행정 맞아요? 최초의 보건학 맞아요? 네, 전의사경찰 체계. 이게 최초의 보건학입니다. 그래서 이거 맞아요. 자, 페텐코프 하면은 메넨대학의 최초로 실험 위생학 교실을 설치한 거. 이 사람 어느 시지? 예, 근대기. 라마찌는 직업병. 예, 맞습니다. 답은 3번. 이건 되게 쉬운 거다. 답은 3번이요. 자, 7번입니다. 1차 보건의료의 특성으로 올바르지 못한 거. 자, 1차 보건의료 우리 웬만하면 다 압니다. 수용 가능성 있었습니다. 접근 가능성 있었습니다. 주민 참여 있었습니다. 효율성 없었었죠. 그럼 효과성 있었어요? 효과성 있었어요? 지불부담. 응? 지불부담. 효과성, 효율성 다 없었습니다. 다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4번이야. 4번. 효과성도 없었고 효율성도 없었고 뭐 상호 협조성 이런 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1차 보건의료의 그 특성은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 답은 4번. 자, 8번입니다. 정신질환을 관리 대상에서 치료 대상으로, 이건 말이 좀 그렇다. 관리에서 치료를 받고? 이게 뭘까요? 뭐를 뜻하는 걸까? 관리 대상, 치료 대상. 근데 밑에 있는 사람 보니까 우리 익숙한 사람들 많아요. 자, 누구 답하실래요? 일단. 피넬. 이게 훈련이 잘 돼 있어서. 네. 옛날에는 관리 대상 그래서 그냥 관리가 뭐야? 그냥 깊은 지하 감옥에 가둬두는 거죠. 이게 관리야. 그러다가 이것도 치료할 수 있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도주의적 치료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필리프 피넬이 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거 잠깐만 유인물 좀 볼게요. 정신 쪽에서는 그렇게 문제가 자주 안 나와서 이것도 나올까 싶기도 하는데 일단 역사를 좀 갖고 와봤습니다. 있는 대로. 자, 원시 시대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악마가 이제 내 몸에 들어온 거다. 그래서 이제 뭐 귀신 쫓아내기 이런 걸 얘기했었고요. 자, 고대로 가시면 이집트 파필루스. 우리 기억하시죠? 파필루스. 의학사전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여기에서도 이 정신질환에 대해서 뭔가 써 있었습니다. 거기 보시면 노인성 탱, 알코올 중독, 그때도 알코올 중독 있었나 봐. 우울증, 히스테리 이런 거 있었었고요. 이모텝, 예, 아실 겁니다. 이게 이제 이집트. 그리스 하면 히포크라테스. 그래서 히포크라테스는 정신질환을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광증, 조증, 우울증. 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었었고요. 그리고 갈렌 하면은 신경해부학의 권위자고 이분이 제가 그때 외과 의사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지능, 감정, 기억 부분 중심에 뇌를 좀 부각시켰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신질환으로는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네요. 이 갈렌이. 그다음에 중국으로 가면은 이제 기도하고 뭐 주문, 침, 뭐 뜸 이런 거를 한 거고요. 자, 중세로 갑니다. 자, 중세로 가면은 여전히 정신장애에 대한 원시 개념. 그래서 뭐 악령이 있다 이런 걸 계속해서 하고 있었었고요. 그래서 치료 방법을 보시면 환자를 연기에 그을렸게 했고 족쇄를 채우고 때로는 굶기기도 했대요. 근데 막 발작하는 환자를 며칠간 굶겨 그럼 축 늘어질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 귀신이 나갔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렇지? 그렇게 해서 계속 굶기기도 했고 그리고 거기 정신병원에 베들렘 요양원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그 병원이 있거든요. 요양원. 여기는 환자를 그 하등동물보다 더 나쁘게 대우해서요. 가죽에 쇠사슬 묶고요. 그리고 경한 환자는 구걸시키고 난폭한 환자는 상류층 사람들에게 구경을 시켰대요. 그럼 상류층 사람들이 와서 막 울부짖으니까 되게 신기하니까 돈도 주고 막 그랬었나 봐요. 하여튼 이게 베들렘 요양원이 굉장히 그 난폭한 병원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베잘리우스, 어디서 들었는데. 베잘리우스, 해부학. 예. 그래서 두 개의 골 학에 대한 비교 연구. 그러니까 머리를 이제 해부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리고 17, 18세기로 가시면 부자 정신이라는 돈이 많기 때문에 개인 주치의가 딸려 있고요. 그래서 이제 민간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했고, 빈민은 여전히 보시면 병원에 구금이 됐다, 강제로. 그렇죠? 자, 정신의학자 보시면 우리는 필리피 피넬이 먼저 나왔다고 생각하지만 듀쿠가 먼저 나왔습니다. 자, 듀쿠는 자, 요쿠 요양원을 설립했어요. 자기 여자친구가 그 정신병원에 가서 원인 모르게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그걸 파헤치면서 아예 요쿠 요양원을 설립해서 여기서 뭐 철제 수갑 사용하지 않고 오락도 하고 종교 다가이도 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1위로 가지는 않고요. 필리피 피넬이 1위입니다. 그래서 거기 화살표 보시면 최초로 인도주의 입장에서 치료를 한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을 우리 무슨 혁명이라고 해? 제1의 혁명이라고 하는 거죠. 제1의 혁명. 제2의 혁명이 뭐였었어요? 정원제. 제3의 혁명은 프로이드로 하기도 하고 또는 지역사회. 예, 그래서 그 뒤로 나올 겁니다. 자, 뒤로 나오시면 우리 또 책에서도 봤던 치아르기 이분도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비어도 있습니다. 비어. 이 사람은 정신질환자라고 얘기했었을 거예요. 이 사람은 정신질환자인데 수술 받기 바로 전에 도망쳐 나온 사람이고요. 혹시 마지막 현대 맥스웰이라고 보이시나요? 맥스웰. 자, 마지막 줄에. 예, 이 맥스웰이 지역사회 정신을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지역사회 정신. 아까 제가 제3의 혁명 또는 제4의 혁명이라고 했던 사람이 맥스웰 존입니다. 그래서 요분도 좀 알아두세요. 제1, 제2, 제3, 제4의 혁명. 그래서 지역사회 정신보건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우리 전체적인 정신하면 요 정도는 좀 기본으로 좀 알고 계시라고 좀 갖고 와본 거고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시다. 그래서 8번의 답은 3번. 자, 9번입니다. 올바르지 못한 걸 고르래요. 고대 사회에서는 공중보건은 개인의 문제로서 건강을 유지 증진하는 것이 개인 가족의 문제로 여겨졌다. 맞아요, 틀려요? 네. 고대 사람들은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네가 또는 가족의 문제야. 이렇게. 네, 맞습니다. 자, 2번 공중보건학의 개념은 사회과학으로서 광범위한 내용을 가진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산업사회에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집단의 문제로서 공중보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맞아요? 자, 4번입니다. 다 맞아? 자, 4번입니다. WHO는 공중보건학을 조직된 지역사회 노력을 통해서 질병을 예방하고 생명을 연장시켜서 신체 정신 효율을 중지시키는 기술이자 과학이다라고 얘기했다. 맞아. 이걸 아는구나. 이거 윈슬로우가 그런 겁니다. 그럼 WHO가 이걸 채택을 했죠. 몇 차 때? 25차 때.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윈슬로우가 정의를 한 겁니다. WHO가 아니라.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그치? 너무 맥이 빠지는데? 내가 문제 내면서 되게 막 모를 거다. 막 그랬었었는데. 괴롭히려고 했는데. 답은 4번이에요. 자, 10번입니다. 가장 최근의 상. 자, 이거 뭐 연도해야 되겠네요. 세계보건기구 탄생 48년 4월 7일. 자, 세계 최초의 근로자 질병보호법 1883년 누구세요?
비스마르크. 그다음에 장기설의 전복 병인론의 대두. 네, 스노우. 그러면 스노우는 근대기. 그죠? 지구 온난화 및 오존층 파괴 현상 심화. 현대겠죠. 현대. 그죠? 최근이니까. 그럼 답은 최근 상황은 답은 4번이네, 뭐. 그죠? 자, 11번입니다. 11번. 자, 우리나라 1차 보건의료의 출발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우리나라도 WHO 전략에 따라 1차 보건의료 개념과 접근 방법을 국가정책에 도입해서 1980년 12월 뭐를 제정하고? 예, 농특법을 제정하고 이 법에 근거해서 간호사와 조산사를 6개월간 훈련시켜서 자, 뭐로? 보건진료원. 지금은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 된 거죠. 그래서 PHC 사업이 시작되었다. PHC 사업은 1차 보건의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자, 12번입니다. 자, 유엔의 환경문제 전문기구 중 오존층 파괴물질 측정기구. 이거 우리 처음 알았을 텐데. 그죠? 일단, 레드크로스는 아니겠지. 그죠? 자, 3번도 들어보셨어요, 이거? 예, 이게 유엔 인구기금이에요. 인구에 관해서 뭔가를 하는 겁니다. 인구기금.